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데요. 오늘은 23년도 맞죠? 23년도 노동법 1 1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근로기준 법령상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다툼이 있다면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있죠.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분들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이걸 우리가 보통 월차형 연차휴가라고 하죠. 자, 그러면 갑니다. 2번 질문. 연차휴가 기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거는 근기법 시행령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빼박이죠. 네, 시행령에 조문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 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 휴가 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요건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자, 이렇게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에요. 우리 기본형 연차 15일 생기는 걸 생각하면, 그러면은 요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서 연차휴가 15일을 다음 연도에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연도에 요 15일을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연차를 쓰지 못하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바뀌어요. 당연히 요 기간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혀가 꼬였어요. 죄송합니다.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 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 요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다. 그럼 연차를 못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 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번 지문으로 갑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일을 대신에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입니다. 이 특정한 휴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요거 지운 거 아닙니다. 중요하다고 표시한 겁니다. 특정한 근로일, 이게 또 특정한 휴무일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5번, 얘가 틀린 지문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 일수에 모두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모두 올라가 볼게요. 네, 모두 뭐라고 돼 있죠?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출근율이 기본형 연차가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5개 15일의 연차가 생기죠. 가산 일수는 지금 얘기하지 않고, 그렇다면 출근율은 어떻게 산정하죠? 소정 근로일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정한 소정 근로일수 분의 실제 출근일, 실제 출근한 날수, 그쵸? 실출근일, 이렇게 하잖아요. 아시겠죠? 얘가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했으니까 근로자에게 규칙 사유가 없죠. 그래서 장단을 불문하고 그 휴업한 기간이 길냐 짧으냐 이거 불문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1번 끝.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2번.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중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잘 보세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특히 특히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즉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아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거,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반의사 불벌죄 그러면 형법적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거, 요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갑니다. 근기법 제109조 제2항에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요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면서 근기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이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사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 어쨌든 수당 돈과 관련된 거네요. 요거 반의사 불벌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반의사 불벌죄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13번.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교재에 13번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팁을 드리면, 요런 반의사 불벌죄와 관련된 거 여러분들 각자 갖고 계신 서브 교재가 있잖아요. 1차용으로 요점 정리되어 있는 그런 기본 교재에 요 반의사 불벌죄가 정리가 돼 있을 거야. 그거 참조하셔서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아이고야, 이제 취업규칙으로 갔습니다. 어렵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물론 다툼이 있으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 옳지 않은 건 3번인데 나머지 1번부터 한번 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 이건 어렵지 않다.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다음,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 요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렇게 요 A그룹과 B그룹이 근로자인데 완전히 이원화돼 있어요. 뭐가? 근로조건이 이원화돼 있어서 요 A 집단과 관련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이익 변경해. 그런데 그게 요 B 집단에도 적용이 예상이 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거야. 이쪽으로 예상이 안 돼. 넘어갈 수가 없어.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요 집단만이 즉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에,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취규가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이 되었다. 잠깐 중요한 카톡이 하나 와서 잠깐 확인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네네네네. 제대로 숫자가 올라가고 있네요. 별로 중요한 카톡이 아니었어.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못 느끼셨죠? 네, 잠깐 정지했다 바로 키니까, 아이고, 좋아요. 바로바로 깔끔하게 연결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그렇죠. 취업규칙이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된 시점이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인데, 그 변경된 후에 이루어진 자의에 따른 사직 및 재입사, 자의에 따라서 요 이후에 사직을 하고 재입사를 이때 하신 거예요. 사직했다가 재입사. 그러면 근로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됐다에 대해서는 재입사 후 적용되는 취업규칙, 재입사 후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변경 전 취업규칙이냐? 그렇지 않죠. 재입사해서 그 전에 요때의 근로관계가 단절이 돼버린 거니까 재입사 후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입니다. 자, 우리 판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천천히 볼게요.
보수 규정이 카메라가 왜 켜졌지? 보수 규정이 제 핸드폰 카메라가 켜져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수 규정이 근로자 집단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당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을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청원경찰을 사직하고 그 다음날 신규 채용 형식으로 고용원으로 청원경찰을 사직하고 신규 채용 형식으로 고용원으로 재입사한 거예요. 재입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그 재입사 당시 시행 중인 법규범적 재입사 당시 시행 중인 법규범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개정된 보수규정입니다. 아시겠죠? 요 전때 거가 아니라 개정된 보수규정이므로 재입사 후에 근속기간에 적용되는 보수규정은 개정된 보수규정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취업규칙 굉장히 어렵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여기다 그려볼게요. 취업규칙이 이때 불이익 변경됐어. 근데 이때도 근무하셨던 분들한테는 불이익 변경되기 전에 취업규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기득이익이 있는 거예요. 불이익 변경되기 전에 이미 갖고 있었던 기득이익이 있는 거야. 그럼 기득이익이 침해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 이분들한테는 예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이분이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된 시점 넘어서도.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화살표가 따라왔죠. 이분한테는 종전 취업규칙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재입사가 아니고 만약에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다시 말씀드리면 자의로 사직했다가 재입사하신 분이든 아니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후에 신규 입사를 하신 분이든 하신 분이든 어쨌든 변경 후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 그렇다면 과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들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죠. 원칙적으로 회의 방식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규모가 워낙 커서 다 모여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기구별 부서별로 사용자의 간섭이나 이게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견 교환하고 취합하고 이런 판례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우리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오케이. 그럼 잠깐만요. 설명이 다 됐죠? 다 됐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아하, 기단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 2년 초과 못하게 돼 있는데 사용기간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2년을 초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걸 옳지 않은 거, 다툼이 있으면 당연히 판례에 따른다.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부당한 갱신거절이라고 했어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단법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 기간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요 2년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산정할 때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부당한 갱신거절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이 기간도 요 2년의 기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거 포함시켜서 따진다 이거죠. 그래서 2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사용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조문 한번 볼게요. 법조문 딱 갑니다. 자, 기단법 제4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로.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게 15시간 미만 이렇게 근로하신 초단시간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3번 지문이죠. 사용자는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쭉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어디가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여기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에 보면 박사학위,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합니다.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도 포함한다. 박사학위를 외국에서 받았더라도 포함한다. 오케이.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종사해야겠죠. 당연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과 5번 지문은 우리 기간제법 5조와 4조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문제 지문이 뭐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좋다. 그 다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등에 관한 법률은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뿐 요 2년 안에서 짧게 반복갱신을 얼마를 할 수 있느냐, 요거 반복갱신의 횟수, 여기 끊어졌네. 반복갱신의 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5번으로 갑니다. 15번. 아이고. 지저분하게 금이 가졌어. 죄송합니다. 15번 살짝 올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가사입니다. 가사를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답니다. 전환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환하여야 한다랑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천지차이입니다. 완전 달라요. 그 다음 단시간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1주 15 죄송합니다. 혀가 꼬였어요. 끝날 시간이 됐나봐.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사업장에서 기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일러 바칠 수 있다.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 기간 등 근로조건에 서면 명시를 하지 않으면, 야,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500만 원까지는 외웠어.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헷갈려. 그럼 이 문제 못 풀죠. 그쵸?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야, 너무 어렵다. 그죠? 자,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니까 근로일 및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니까 근로일별 근로시간 요거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명시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5번까지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자주 열심히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불꽃처럼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불꽃처럼 이겨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